안녕하세요. 저는 장내석이라고 합니다. 요즘 직원 채용이 정말 어렵습니다. 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퇴사하거나 아니면 업무 의욕을 상실한 직원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노동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본 구성원들이 원하는 일터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평가부터 보상, 조직 문화까지 MZ세대가 기존 질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고 나서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곳곳에서 사무직 노조가 결성되는 것, 기업의 성과급 논란이 불거지는 것 역시 MZ세대의 목소리 때문입니다. MZ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도 공정성, 특히 공정한 보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MZ세대는 왜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됐을까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이 오랜만에 친구들과 식당에 가서 친구들에게 크게 한턱을 내겠다고 2+ 한우 3인분을 시켰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오늘은 한우가 떨어졌으니까 같은 가격에 이거 드세요 라면서 닭고기 3인분을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죠 라고 웃으면서 닭고기를 무려 10만 원을 내고 드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낸 금액에 맞게 2+ 한우를 가져다 주세요 라고 하던지 금액을 깎아주세요 라고 주장을 하시겠죠. 세대를 떠나 모든 분이 두 번째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거래는 제공하는 상품의 품질과 양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가치와 양에 따라 제대로 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불공정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근속이 높다, 나이가 많다, 학벌이 높다, 남자다, 심지어 상급자랑 친하다 등의 이유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 높은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MZ세대의 눈에는 이런 불공정성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조직 내 불공정성을 목격한 MZ세대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국내 모기업에서 동일하게 물류창고에서 포장 업무를 하는 생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의 경우 호봉표에 따라 일정하게 급여가 올라가다 보니 3년차 직원과 30년차 직원의 임금이 3배의 차이가 납니다. 3년차 A 직원은 자기 옆에서 똑같이 제품 포장을 하는 선배 B 직원을 보면서 도대체 왜 저 선배가 나보다 3배나 높은 임금을 받지? 라는 의문이 들게 되겠죠. 모 회사의 생산팀에서 교대 근무를 하면서 밤낮이 수시로 바뀌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등 각종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내근직으로 환경안전팀 등으로 발령을 요청하였습니다. 반면에 환경안전팀에서 다른 팀으로 가겠다는 요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쉽고 편한데 연차별로 받는 급여는 동일하게 받으니까요.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호봉제와 연봉제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호봉제와 연봉제 두 방식 모두 근속이 중심이 되고 이는 승진 등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인상이 되는 방식입니다. 직무의 차이, 다시 말해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는지 또는 쉬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반영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MZ세대의 눈에는 이런 불공정성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2021년에 근속 5년 미만의 젊은 직원들, MZ세대들이죠. 사무직들로 구성된 사무직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공정에 대한 갈망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또 MZ세대 직원 개개인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2022년 9월 국내의 한 항공사 직원 A씨는 기업 회장에게 상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 이슈가 되었습니다. A씨는 메일에 성과 배분 시 땡땡 부서라는 이유로 뒤로 밀려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급이든 성과급이든 기브 앤 테이크를 명확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등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제 구성원들은 기업이 본인들의 능력을 정당하게 인정해주고 그에 맞게 공정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이런 불공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조직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외벌이에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이었습니다. 괜히 조직에 불만을 얘기했다가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러웠던 거죠. 또한 사회적으로도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지금처럼 철저하지 못하다 보니 회사에서 제 목소리를 내다 징계나 심지어 해고를 당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충분하지 않았죠. 하지만 요즘 MZ세대들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MZ세대가 가장의 역할을 하더라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 등도 근로자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상황과 사회적 기반을 등에 업은 MZ세대는 자신 있게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why라고 이유를 물을 수 있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기업들은 지금까지의 임금 체계의 불공정성을 파악하고 보상 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공정한 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직무급입니다. 직무급은 직무 난이도나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낮은 직급이라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업무 강도와 난이도가 높은 직무를 맡으면 근속 연수나 직급과 무관하게 더 높은 연봉을 주는 것입니다. 직무급을 도입한다면 직무 간의 공정한 임금 격차를 유지하고 임금 수준의 설정에 객관적인 근거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무 분석, 직무 평가의 과정에서 불공정한 보상을 개선할 수 있고 적재적소로 인사 배치가 가능해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 대부분은 연봉제,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무급 도입을 위한 기반이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직무별 임금 기준이 부족합니다. 가령 교육 담당 5년 차로 직무교육 설계 및 진행을 담당한다면 연봉이 얼마에서 얼마 수준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교육 담당이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또는 업종에 따라 급여가 천차만별입니다. 둘째, 직무의 가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가령 기획 직무보다 총무 직무가 등급이 낮다고 하면 아니 그럼 총무 업무가 기획 업무보다 덜 중요하다는 건가요? 가치가 없다는 건가요? 라고 반발하기 일쑤죠. 셋째, 직무평가의 정교함이 아직 부족해 직무 등급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성이 떨어집니다. 직무평가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경력이나 학력 등 필요 요소와 사람 및 성과에 대한 책임, 작업 환경 등 업무 수행 과정상 어려움을 모두 포함해서 점수를 매기는데요. 직무들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리더들의 주관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공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직무 수당을 차등화해서 직무별 가치를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진정한 직무급이 되려면 직무 가치 평가에 대한 정교함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직무급이란 아직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직무급제 평가를 위한 도구와 맞춤안은 존재하고 이는 세계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직무주의, 직무급을 도입한 지 오래입니다. 미국은 20세기 초부터 직무급을 도입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빠르게 확산시켰고 지금은 대부분의 기업이 직무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970년 동일임금법 통과 이후부터 직무급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국 기반 조직의 77.6%가 직무급을 공식적으로 도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대가 또 세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MZ세대가 이야기하는 공정의 가치에 맞게 일터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공정으로 향한 한 발짝을 더 내디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법은 글로벌 표준에 맞는 직무급 도입에 있을 겁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공정한 보상은 배짱이도 개미로 만든다로 하겠습니다.